오늘 연세의료원 고대의료원 공동기술 설명회를 개최하게 돼서 또 한 기관의 연구자로서 아주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표를 제일 먼저 순서로 하게 됐는데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연구자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이슈들 중에 하나가 또 인공지능 또는 IoT 이런 쪽이 있어서 좀 더 쉽게 접근하라고 제가 평이한 내용을 기반으로 먼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부분은 핵의학 교실이고요. 그리고 주로 뇌 영상을 연구하고 또 뇌의 작동 기전을 연구하면서 인공지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귀의 병변에 대한 정보 제공 디바이스 및 자동 진단 기법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같이 이비인후과 선생님 중에 최재형 교수님과 또 같이 참여했던 차동철 박사님과 같이 하였습니다. 먼저 이 기술의 중요성도 있지만 사회적 요구성이 상당히 기술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다루고 있는 부분들은 기병변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병변은 특별히 소화 질환에 있어서는 아주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급성 중이염은 감기와 함께 소화 발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 1차 병원이나 2차 병원에 가게 되면 어쨌든 꼭 이비인후과 의사가 아니더라도 가정의학과나 또는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그 자리에서 진단하고 어쨌든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것인지 또는 내과적 치료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감별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만큼 이렇게 많은 질환을 가진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건강검진 기본 진료 항목으로 해당 학회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 질환이 상당히 보편적인 질환이라는 것을 이 슬라이드에서 잠시 마련했는데요. 특별히 이제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귀 질환을 쭉 살펴보면 전체 인구의 한 13% 정도가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귀 질환, 특별히 중이염 관련한 부분들을 중이염 플러스 다양한 질환에 대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동으로 넘어가게 되면 훨씬 더 비율이 높아지죠. 특별히 1세에서 4세 사이에서는 40% 정도 수준에서 이제 입원을 하고 또 귀 질환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세에서 9세 사이에서는 한 17%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흔한 질환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중이염 외에도 다양한 질환들이 귀와 관련돼서 있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현재 학교 건강검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수 걸러내는데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게 아동들에게 워낙 많은 질환인데 수요가 상당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의사 인력들이 좀 적은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관련 유관 학회에서는 어쨌든 이것을 건강보험화하고 또 정기적으로 정례화하려고 하는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제 귀 질환을 어떻게 진단하는지를 좀 살펴보면 먼저 환자가 방문을 해야 되겠죠. 귀가 아파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의사 선생님은 내력을 쭉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신체적 진찰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다루고자 하는 귀 내시경 진단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경 진단을 가지고 앞으로 약물을 처리할 건지 아니면 수술로 추천할 것인지 팔로우업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이제 결정을 해가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귀 내시경 진단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 중요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비인 후과 전문의 외에 다른 가정의학과나 다른 선생님들이 진단을 하게 되면 진단 정확도가 낮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쭉 평가를 해보니까 이비인 후과 전문의들이 진단 정확도가 70에서 한 84% 정도 되는 수준인데, 나중에 보니 일반 의사들이나 하면 40% 또는 아주 낮게는 30%. 그러니까 이제 기본 6개의 진단을 가지고 생각했었으니까 어떤 우연히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은 6분의 100%를 이제 기준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현재 산업에서는 어떤 것에 포커스되어 있냐면 어떻게 하면 좋은 영상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해상도로 기를 아주 깔끔하게 보여주는 영상으로 장비가 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반대 측면에서는 특별히 이제 중국에서 나온 싼 장비들이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000원이나 한 2, 3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귀에 있는 귀지 청소하는 형태의 내시경 카메라로 많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 내시경 카메라는 누구나 살 수 있고, 마치 귀에 있는 체온기 정도 수준으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단지 내시경 귀에 귀지 청소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이제 배경을 통해서 했었던 내용들은 의사들의 수준에 좀 저품질이든 고품질이든 상관없이 자동으로 중요한 귀 질환을 6가지 정도의 중요한 귀 질환을 자동적으로 진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 크게 이제 한 6가지 중요한 질환이죠. 물론 저는 아무리 봐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문 의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 의사도 한 7, 80%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나중에 사후 자료를 다 해서 10,000건 이상의 자료를 다 모집하고 또 그걸 평가해서 아주 잘 관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었습니다. 이거는 현재 이제 가장 머신러닝이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딥러닝 기법들을 적당하게 이용을 했었고요, 초창기에. 그래서 처음에는 인구학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어쨌든 이렇게 했더니 이제 성적이 아주 우수하게 나와서 한 90 몇 % 정도 수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계 학습에서 가장 조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6개의 질환일 때에 6개 질환이 균등한 형태로 발생을 하지 않죠. 어떤 질환은 많이 발생하고 어떤 질환은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비균질한 개수를 잘 보정을 해서 인공지능적으로 평가를 해야만 정상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또 2차적으로 이 그림은 실제로 전문의들이 이제 쭉 해보고 나서 자기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또 심지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싹했다는 느낌을 하는 거죠. 자기는 틀렸는데 기계가 알아맞혀 버리니까 이게 너무나 이게 잘 되고 있고, 또 그동안에는 좀 불신도 하기도 했는데 너무나 잘 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소름 끼쳤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했던 거는 더 이제 정제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환별로 밸런스를 훈련시킬 때의 밸런스를 맞추어서 하나씩 이제 좀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인공지능 테크닉들이 있는데, 그런 신테크닉들을 이용을 하되 여러 가지 이제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영상의 품질들을 확대시키고, 또 다양한 조건에서 동일한 영상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했더니 이제 훨씬 더 성능이 개선돼서 6가지 질환을 잘 했었고요. 자, 이 슬라이드에서는 좋은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가. 반면에 이제 저희가 이제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시켰을 때에 좀 자주 일어나지 않는 질환들도 성능이 우수하게 잘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당연한 얘기인데, 강조하는 이유는 저희들 데이터가 너무나 좋다는 것을, 그리고 또 아주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의사들, 다양한 의사가 있죠. 가장 한 것은 이제 귀와 관련된 전문의들, 그 다음에 전공의들, 또 이비인 후과가 아닌 예를 들어서 응급의학과나 다른 가정의학과나 이런 소아과 이런
그 전문의 또 전공의들 다 비교를 쭉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저희가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이비인 후과 전문의들이 가지는 6개의 진단을 했을 때 가지는 성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대략적으로 한 70%, 72%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시스템 이밸류에이션 하는 경우는 한 80% 정도 수준에서 6개의 질환을 이렇게 잘 구분하는 것을 이제 보고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 같은 경우는 그 실제 3차 병원이나 또는 2차 병원급 이상에서 고가의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만일에 우리가 외국에 있는 저개발 국가나 또는 그런 쪽에서 이제 간단한 장비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또 특허로 이렇게 신청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번에 단회적으로 얻어진 영상이 아니고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얻게 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길을 이렇게 비전문가가 하다 보면 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000원짜리 그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훨씬 더 그 사용자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잘 끄집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영상을 캡처하고 그 실시간으로 서제션하고 가이드한 예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런 컨셉추얼한 내용들을 저희가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면 맨 위에 이제 정상 비정상 그 부분들을 제가 그냥 쭉 해보면서 이렇게 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느 부분을 할 때는 조금 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옮겨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음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직접 그 화면을 안 보더라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타겟 시장들은 기본적으로는 1차, 2차, 3차 병원을 먼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의학 교육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까 전문의들도 사실은 이제 자기 훈련할 수 있는 트레이닝 할 수 있는 많은 경우는 할 수도 있지만 또 모든 기관들이 동일한 훈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메디컬 에듀케이션에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비인 후과가 꼭 설치되지 않더라도 귀질환은 가정의학과나 이런 데서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인구의학과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렇게 메디컬 도메인이 아니고 헬스 도메인에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체온계를 사용을 해서 대충 보듯이 이런 것들을 하면 서제스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이렇게 이제 저가형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실제로 온라인에 자기 데이터를 올리면 그 결과를 보여주면서 저희들은 그 데이터를 계속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마지막 부분이긴 한데요. 인공지능의 장점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의사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의사마다 편차가 너무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차를 고려하면서 어떤 의사는 이 부분에 더 잘하고 어떤 의사는 이 부분에 더 잘하고 또 취약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그 의사를 대충 평가를 하고 그 의사에 맞게 서제스션하는 시스템도 저희들이 특허로 신청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